안녕하세요. 닥터지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5에서 AOD, Always On Display 기능이 새로 추가됐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애플워치 시리즈 5, 오른쪽에는 애플워치 시리즈 4가 있는데 화면이 꺼지고 나면 시리즈 5 같은 경우에는 AOD에서 기존 워치 페이스의 더 간소화된 버전을 항상 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 대비 작년 시리즈 4까지는 화면이 꺼지면은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예전 애플워치를 쓰고 계신 분들께서는 애플워치 시리즈 5에서 기존 워치 페이스들이 AOD 화면에서는 어떤 디자인으로 보이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워치OS 6에 있는 워치 페이스들의 AOD 화면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애플워치는 애플워치 에르메스 시리즈 5 스페이스 블랙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모델이어서 에르메스 모델에만 있는 에르메스 워치 페이스와 스페이스 블랙 버전의 에르메스에만 있는 누아르 에르메스 워치 페이스까지 모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누아르 에르메스 워치 페이스를 보여드릴게요. 누아르 에르메스 워치 페이스는 이번 워치OS 6에서 추가된 그레디언트 워치 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위쪽에 에르메스 바리라는 로고가 추가가 됐고 아래쪽에는 기존 에르메스 워치 페이스처럼 컴플리케이션을 하나 추가할 수가 있어요. 컴플리케이션은 에르메스 워치 페이스가 그렇듯이 아주 제한돼 있어요. 이렇게 날짜라든지 스탑워치라든지 세계시계 정도만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아르 에르메스 워치 페이스에서는 컴플리케이션을 제외하고는 그레디언트 워치 페이스처럼 초침의 디자인만을 선택하는 옵션밖에 없어요. 이렇게 초침만을 그레디언트로 표시할 것이냐, 아니면 분침을 기준으로 그레디언트를 표시할 것이냐, 아니면 시침, 분침, 초침을 기준으로 그레디언트를 표시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화면을 끄게 되면 초침의 그레디언트는 사라지고 시침과 분침의 그레디언트만 남게 돼요. 기본적으로 AOD라는 것 자체가 OLED 스크린에 표시되는 내용들을 너무 자주 바뀌지 않게 함으로써 배터리를 최대한 절약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화면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초침을 없애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리즈 1에서부터 있던 전통적인 에르메스 워치 페이스는 이런 디자인으로 생겼어요. 지금 보시고 계신 색깔은 워치 페이스의 색깔이 누아르인 경우인데 누아르는 일반 애플워치 에르메스 시리즈 5 모델에는 제공되지 않는 색깔이고요. 케이스 컬러가 스페이스 블랙인 경우에만 이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누아르 컬러에서는 화면이 꺼지면 이런 식으로 뉴머럴들은 아주 진한 회색으로 톤 다운이 되고 이렇게 시침과 분침만 화면에 남는 형태가 돼요. 한번 에르메스 워치 페이스에서 색깔을 하나하나 바꿔볼게요. 앙커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꺼지면 기존에 있던 이 남색 계열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 뉴머럴의 외곽선이랑 시침의 분침 안쪽에만 틴트가 남는 형태로 모양이 바뀌게 돼요. 지금 제가 기본형인 케이프 코드 타입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잘 눈에 띄지가 않으실 텐데 예를 들면은 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클리퍼, 캐릭 같은 디자인으로 가면 훨씬 더 색깔이 눈에 잘 띄죠. 에르메스 워치페이스에서 컬러를 애땅으로 선택을 하면 이런 디자인이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AOD 디자인에서는 시침과 분침 안쪽으로 애땅 컬러가 들어간 거를 주의 깊게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컬러에서는 시침과 분침에 약간 빨간색 틴트가 들어간 게 보이세요? 브레이크 컬러가. 그리고 올해 초에 추가됐던 사쿠라 컬러에서는 이렇게 AOD 스크린에서 뉴머럴 쪽에 되게 예쁘게 핑크색 틴트가 들어간 사쿠라 컬러가 남게 되고 시침과 분침에도 안쪽에 사쿠라 틴트가 있어요. 그리고 사쿠라와 함께 추가됐던 블루 컬러에서는 이런 디자인이고요. AOD 스크린으로 가면 뉴머럴 쪽은 하늘색 컬러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시침과 분침 안쪽에는 비슷한 색깔의 틴트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작년 가을에 시리즈 4와 함께 나왔던 컬러인 휴 색깔에서는 이렇게 AOD 화면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휴 색깔 뉴머럴들과 시침과 분침 안쪽에 컬러가 남게 돼요. AOD 화면에서도 참 색깔이 예쁘긴 하죠. 이것 대비 갤럭시 워치라든지 다른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워치들에서는 AOD 화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dull해요. 색깔도 그냥 흑백이거나 단순히 디지털로 간단하게 시간을 표시하거나. 근데 그것 대비 워치OS 6의 AOD 화면들은 각각의 워치페이스의 개성들을 잘 남겨주면서 그러면서도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게 자주 변경이 되는, 그러니까 밀리세컨드 내지는 초 단위로 변경이 되는 컴플리케이션이나 초침들 같은 것들은 없애버리면서 화면의 배색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원래의 워치페이스들의 배색이나 디자인, 기능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AOD 자체를 위한 워치페이스 화면을 새로 디자인을 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헐색 컬러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핑크색 틴트가 뉴멀들이랑 시침 분침에 남게 돼요. 사쿠라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앙버 컬러에서는 이렇게 기본 워치페이스에서도 뉴멀들이 호박색이기 때문에 AOD 화면으로 가도 전부 다 호박색만 뉴멀과 시침 분침에 남게 돼요. 타입페이스를 지금부터는 클리퍼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가장 전통적인 에르메스 오렌지 컬러 워치페이스에서는 예상대로 숫자들은 에르메스 오렌지 컬러를 유지를 하고 시침과 분침은 그냥 이렇게 회색으로 남게 되고요. 아웃존 컬러에서는 숫자까지 전부 다 회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웃존 홀즈에서는 시침과 분침만 빨간색으로 변하게 돼요. 이건 처음에 보여드렸던 노아 색깔이고요. 가장 무게감이 있긴 하죠. 자, 지금까지는 에르메스 워치페이스들의 AOD 화면들을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워치OS 6에서 추가된 몇몇 워치페이스들을 한번 볼게요. 이건 꼭 에르메스 모델이 아니더라도 모든 시리즈 5 모델들이 볼 수 있는 AOD 화면이에요. 자, 이런 머리디언 디자인에서 다이얼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보면 이런 디자인이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컴플리케이션 중에 이번에 시리즈 5에서 추가된 컴패스가 있는데, 나침반이 있는데, 나침반이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돌려보면 나침반의 방향이 각도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는 컴패스 컴플리케이션은 작동하지 않게 돼요. AOD 화면 자체가 자주 바뀌는 화면을 없애서 배터리 수명을 늘리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굳이 컴패스 컴플리케이션을 보여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이얼 컬러가 화이트가 돼도 AOD 화면에는 당연히 화이트를 남기지 않아요. 화이트는 OLED 스크린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컬러니까요. 그리고 멀티 컬러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에르메스 모델에서는 이렇게 에르메스 오렌지 컬러가 기본이 되는데 AOD 화면으로 가면 이렇게 오렌지 틴트는 남게 돼요. 자, 그 다음은 이번 시리즈 5에서 가장 애플이 내세우고 있는 그 애플워치 시리즈 5 판매 페이지에서도 보이는 그 캘리포니아 워치페이스예요. 색깔이 네이비 블루일 때는 이런 느낌이고 AOD로 가면 이런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역시 에르메스 컬러로 바꾸게 되면 AOD 화면에서 에르메스 컬러가 남아요. 크림 디자인 같은 걸로 가면 이렇게 되고요. 레드 컬러를 선택을 하면 AOD에서도 레드 틴트는 남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역시 새로 추가된 모듈러 컴팩트 워치페이스는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아래쪽에다가 컴패스 컴플리케이션을 추가를 하면 시계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서 나침반의 위치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컴플리케이션들을 한번 노이즈로 바꿔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제가 밤이라 되게 소리를 지르기가 어려운데 아마 80dB를 넘어서면은 이 OK가 라우드로 바뀌고 예를 들면 100, 110 막 이렇게 높은 소리로 올라가면은 또 표시가 바뀌고 그러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모듈러 컴팩터 화면은 AOD로 가면은 이런 디자인이 돼요. 지금은 그냥 이 역시 컴패스와 마찬가지로 노이즈도 실시간으로 소음의 정도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AOD 화면에서는 이렇게 노이즈 컴플리케이션은 꺼지는 게 자연스럽고요. 다른 컴플리케이션들로 제가 바꿔보면 AOD 화면에서도 정보를 표시해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번 워치OS 6에 새로 추가된 솔라 다이얼 워치페이스죠. 이거는 기존 솔라 워치페이스가 너무 심심하게 생겼었어서 제가 솔라 워치페이스를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더 클래식한 솔라 워치페이스였는데 솔라 그래프 워치페이스인데 좀
뭐 많이 심심하긴 하죠. 워치페이스에서 표시할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도 되게 제한이 돼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리고 좀 디자인도 많이 심심한 편이었는데 이거를 개선해서 이번 워치OS 6에서 나온 워치페이스가 이 솔라 다이얼이고요. 디자인 자체가 대각선 끝에 네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표시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한 번에 표시할 수 있는 정보들도 훨씬 더 많고 이렇게 현재는 지금 제가 새벽에 찍고 있어서 태양의 위치가 지구 반대편에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뭐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가 지나면 해가 뜨고 시간에 따라서 오늘의 날짜와 제가 지금 있는 위치의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태양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를 해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뭐 그 애플의 강박증적인 세심함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점점 지나게 해서 자 16시간 후에 해가 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Civil Twilight이라고 하는데 이게 Twilight이 한글로 뭐죠? 박명 정도를 쓰려나? 그 정도 표현을 쓸 텐데 아마 뭐 Civil Twilight이라는 것은 이게 왜 Civil Twilight이냐면은 해가 지고 나서도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공기 중에 산란하는 햇볕 때문에 해가 지고 나서도 어느 정도 물체를 식별할 수가 있어요. 해가 지고 나서도 어느 정도 책 같은 거를 읽을 수도 있고,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아도 물건들, 뭐, 나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윤곽들이 다 보여서 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구간이 이 Civil Twilight 구간이고, 해가 이렇게 하루에 360도를 돌 거잖아요. 뭐 정확히는 해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360도를 도니까 지구에서는 이렇게 해가 360도를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60분의 1, 하루에 60분의 1이면 몇이냐? 1440분이니까 24분이 지나면은 지구에서 보는 태양의 각도가 6도 정도 더 움직이는데 이 Civil Twilight 이거 뭐 지구과학에 나오는 내용이죠. Civil Twilight에서 6도를 더 지나게 되면 이 Nautical Twilight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Nautical Twilight이라는 거는 도시에서 물체들을 그 Civil Twilight 구간에서처럼 뭐 자세하게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ivil Twilight 구간에서는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런 정도의 밝기가 지평선 아래에 있는 햇볕이 산란을 하면서 도달하는 빛으로 인한 밝기가 유지가 되어서 Civil Twilight에서 그렇게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런데 이 Nautical Twilight까지 해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 6도 더 밑으로 내려가면 간신히 사물을 식별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막 도시에서의 그 인공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의 활동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돼요. 그렇지만 이게 뭐 바다에서는 그 항해를 할 때는 꽤 중요한 구간이래요. 요 노티컬 트와일라이트이. 그리고 또 시간이 24분 정도가 또 지나서 이 24분조차도 내가 지금 위치한 위도에 따라서 태양이 6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애플워치는 그거를 뭐 GPS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까지 계산을 해서 이 Civil Twilight, Nautical Twilight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Astronomical Twilight의 그 시간 차이를 다 세심하게 계산을 해서 표시를 해줘요. 아무튼 이렇게 Nautical Twilight에서 태양이 6도 정도 더 움직여서 마지막으로 Astronomical Twilight까지 가면 이때가 비로소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 완전한 밤이에요. 그 기준은 하늘에 있는 별을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어둠인 것이죠. 별들도 뭐 육등성은 그러니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별인 육등성 같은 것들은 인공 조명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시브 트와일라이트 구간에서 산란된 태양빛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데 비로소 이 애스트로노미컬 트와일라이트 구간으로 들어서면 그런 별들도 다 보이게 돼요. 아무튼 이 그냥 별것도 아닌 워치페이스의 기능 하나조차도 아주 과학적인 디테일들이 들어있다는 점이 애플워치의 매력 중에 하나 같아요.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와서 솔라 다이얼에서 AOD 화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누알 LMS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그레디언트 화면은 이렇게 초침의 종류를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AOD 화면으로 가면 이렇게 시침과 분침의 그레디언트만 남게 되고 원래의 색깔, 지금은 이 에르메스 컬러인데 원래의 색깔도 AOD로 가도 조금은 틴트가 남게 돼요. 제가 뭐 다른 색깔을 하나 아무거나 선택을 해볼게요. 옐로우를 선택을 하게 되면 AOD 컬러는 이렇게 되고 전원이 들어오면 이런 밝은 빛이 되고요. 그레디언트 워치페이스에 뭐 다양한 투톤 컬러들이 있죠. AOD에서는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워치OS 6에서 새로 추가된 워치페이스 중에 하나인 Numerous Duo에서는
AOD가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필드 스타일에서 하이브리드나 아웃라인으로 갈수록 이렇게 시침과 분침에 아웃라인만 남거나 좀 솔리드한 뉴머럴이 표시가 되거나 하는 차이가 있는데, 제가 한번 하이브리드를 고른 다음에 AOD 화면으로 가볼게요. 잘 보시면은 이 와중에도 여기 이건 시침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C의 색깔과 분의 색깔이 조금 틴트가 조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제가 필드로 가면 분침도 틴트가 조금 들어가고, 아웃라인으로 가면 두 개가 다 꺼지고, 아주 미세한 디테일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numeral duo 워치페이스에서 numeral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뭐 아라빅은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종류의 숫자고, 이렇게 아라빅 인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중동의 아랍어에서 쓰는 숫자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무슨 숫자인지 알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게 아랍어에서는 8을 표시하는 숫자고, 아랍 지역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스위스 워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뉴머럴들이 아라빅 인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꽤 뭐 좋은 시계 회사에서도 이런 식의 뉴머럴을 가진 메커니컬 시계들을 많이 발매를 해요. 그리고 뭐 주로 그냥 뭐 중동의 부자들이 많이 사죠. 그리고 제 기억에 뭐 이런데 카이로 공항 같은 데 가면은 그냥 그 공항에 붙어 있는 아날로그 시계들이 숫자가 우리가 흔히 아는 1, 2, 3, 4, 5의 그 아라빅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라빅 인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뭐 런던 같은 데 아랍 부자들이 뭐 슈퍼카 가지고 막 운전하고 다닐 때 보면 그 번호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아라빅이 아닌 거를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적혀 있는 숫자가 아라빅 인딕이고, 실제로도 일부 시계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워치OS 6의 워치페이스에서 그 뉴머럴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 옵션이 이 아라빅 인딕 옵션이에요. 그리고 아라빅 인딕 외에 데바나갈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인도, 네팔 이런 데서 사용하는 숫자예요. 그 힌두어도 아랍어와 마찬가지로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인도 사람들 중에 일부는 뭐 이런 표기에도 익숙한가 봐요. 이게 뭐 우리로서는 아주 익소틱한 그냥 디자인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뉴머러스 모노에서는 지금이 1시 20분이라서 이 1시라는 일자 아웃라인 안쪽에는 살짝 틴트만 남게 되고요. 스타일을 필드가 아니라 그냥 아웃라인으로 고르면 안쪽이 더 까맣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필드랑 아웃라인 사이 상태를 왔다 갔다 해볼게요. 미세하게 밝기가 변하는 게 느껴지시죠? 이 뉴머러스 모노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뉴머럴을 아라빅이 아니라 중동에서 쓰이는 아라빅 인딕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거기도 일자는 사실 그냥 우리가 쓰는 일자랑 비슷해가지고 티가 잘 안 나는데, 뭐 8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되면 확 다른 느낌이 옵니다. 이건 데바네가리로 1이라는 숫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시라서 일반 아라빅과 차이가 없지만 뭐 로만 뉴머럴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뭐 10시가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그 워치OS 6에서 새로 추가된 워치페이스들이고요. 정말 뭐 다들 좋아하시는 인기 많은 미키마우스 워치페이스가 있죠. 얘네들은 미키마우스가 멈춥니다. 시침과 분침에 해당하는 미키마우스의 손만 남게 되죠. 클래식 컬러 말고 그냥 레드를 고르게 되면 미키마우스 옷에도 AOD 화면에서 약간 레드와 옐로우 틴트가 남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키마우스의 발이 1초에 한 번씩 발을 구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애플워치들은 똑같은 주기로 얘네들이 발을 굴러요. 이게 다 싱크가 돼서 발을 구르는 시간은 전 세계 모든 애플워치들이 일정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양쪽에는 시리즈 4 애플워치들이 있고 시리즈 5 애플워치, 어떤 애플워치들이든지 간에 보면은 전 세계의 모든 애플워치들이 똑같은 주기로 이렇게 발을 굴러요. 미키마우스가 됐건 미니마우스가 됐건. 그렇지만 AOD는 시리즈 5에만 있다는 사실. 사실 그 발구르기뿐만 아니라 애플이 만들어 온 여러 워치페이스들은 다른 회사에서는 사실 흉내내기 힘들 만큼 뭐 대단한 집념이나 정성, 그리고 과학적인 디테일, 뭐 아까 솔라 다이얼 워치페이스처럼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런 점이 애플워치의 큰 매력 중에 하나 같아요.
여기 있는 이 모션 워치 페이스에서 플라워스들 보면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이게 실제로 꽃이 피는 걸 찍은 거예요. 타임랩스로 찍은 사진들이고요. 이 꽃을 찍기 위해서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200 몇십 시간 동안 2만 장이 넘는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다 이어붙인 거예요. 꽃들도 그렇고 이 해파리들, 젤리피쉬들도 진짜 실제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다 CG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제로 오랜 시간 여러 번 촬영을 한 거고요. 그거를 시리즈 1의 당시에 아주 떨어지는 프로세서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애플워치에서도 구현을 해주기 위해서 애플이 꽤 기술과 노력을 갈아 넣은 결과가 이 워치페이스예요. 그렇지만 모션 워치페이스는 AOD로 가면 그렇게 힘들게 찍었지만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모션뿐만 아니라 시리즈 2에서부터 들어갔던 타임랩스 워치페이스요. 이것도 실제로 다 찍은 거예요. 이건 맥 레이크를 찍은 거고 현재 이 시각 뉴욕. 이 시각은 아니고 지금 뉴욕이야 뭐 낮이겠죠. 그런데 새벽 1시 27분에 해당하는 뉴욕의 모습은 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타임랩스로 다 촬영을 한 거예요. 뉴욕시티를. 그렇지만 역시 AOD로 가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베이퍼 워치페이스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워치OS 4에서 추가가 되었을 텐데 이 베이퍼 디자인도 실제로 다 찍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리퀴드 메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찍은 이미지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역시 시리즈 4에서 추가됐던 Fire and Water도 이렇게 실제로 다 찍은 거예요. 이거를 찾아보시면은 이 워치페이스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촬영을 한 뭐 메이킹 필름 같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 AOD에서는 사라져 버립니다. 지난번 시리즈 4와 함께 나와서 인기 참 많았던 인포그래프 워치페이스도 AOD 화면에서는 대부분의 정보들이 남아요. 컴플리케이션이 자주 바뀌는 뭐 나침반이라든지 스탑워치라든지 이런 류의 컴플리케이션만 아니면 AOD 화면에서도 대부분의 정보는 힌트와 함께 남아 있고요. 이번 워치OS 6에서는 이런 멀티 컬러가 아니라 한 가지 색깔의 컬러만을 가진 인포그래프 워치페이스도 생겼죠. AOD로 가면 역시 그냥 에르메스 틴트만 남고요. 꽤 많은 워치페이스들이 실제로 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촬영을 한 것들이지만 여기 카레이도스코프 워치페이스는 그냥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시리즈 5의 거의 모든 AOD 워치페이스들을 보셨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거는 아직 그 시리즈 5은 나이키 모델이 없어서 나이키 모델에만 있는 워치페이스들은 이번 기회에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언젠가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들로 또 찾아올게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비슷한 영상들 앞으로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닥터집이었습니다.